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하나 가져와 봤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요게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2023년도 11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21번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21번입니다. 21번 뭐예요? 학생들이 킬러급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죠. 선택형 문항의 제일 마지막 문항. 그러니까 이 문제에 도전할 만한 1, 2등급 정도 나오는 최상위권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게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것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비교 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그리고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고 C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래요. 그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집합과 명제 단원이죠. 집합과 명제 단원이 킬러급 문제로 나왔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야죠. 자, A, B, C 이런 식으로 집합이 있는데 A, B, C 여기서 일단 비교집합 A가 몇 개래요? 비교집합 A가 2개래요. 그러면 비교집합 A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2개가 어떻게 여기에만 2개가 이렇게 몰릴 수도 있고 여기에만 2개가 몰릴 수도 있고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근데 비차집합 A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비차집합 A는 하나만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 2개가 몰릴 수는 없겠네. 여기에 2개가 몰리면 비차집합 A가 2개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요렇게는 될 수 없고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2개가 몰리거나 아니면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뭐 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억은 나왔네. 자, A교, B교, C.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원소의 개수가 0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집합이면 안 된다라는 거 맞나요? 그쵸. 방금 B교 C가 2개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몰리면 자, 요게 기준이네. B교집합 C가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네요. 자, A교집합, B교집합 C의 개수가 2개. 여기에 이렇게 2개가 몰려 있을 경우에는 C의 개수는 4개여야 된다. 맞을지 한번 봅시다. 자, B교집합 C의 원소가 이렇게 A교집합, B교집합 C로 몰렸어요. 그러면은 자, B차집합 A가 1개여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C 차집합 A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 2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5개여야 되니까 요러면 끝나죠. 그러면 C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C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데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전체 집합의 개수가 5개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42이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 이렇게 몰린 경우는 이 경우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죠. 이 위에 세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여기 A교집합, B교집합 C로 2개가 이렇게 몰릴 경우는 지금 이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깥쪽에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A의 개수 몇 개인가요? A의 개수가 2개고 B의 개수는 3개고 C의 개수는 4개니까 얼마예요? 24인가요? 이렇게 24가 되는데 24가 뭐 최대값이 될지 최소값은 아닐 것 같죠? 딱 봐도 24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번엔 비교집합 C가 어떻게 될 경우 비교집합 C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하나 이렇게 나눠질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B차집합 A가 1개여야죠. B차집합 A가 1개여야 되니까 자, B차집합 A면 여기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1개 이미 들어찼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부분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뭐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놔볼까?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부분 여기 고정이야. 그리고 C차집합 A가 2개여야 된대요. 근데 C차집합 A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지금 하나는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어디 여기에도 하나가 들어와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다른 건 못 들어오죠. 여기도 지금 고정이고 여기도 고정인가요? 지금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다. 그러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자, 요렇게 전체 집합까지 있으면 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여기 요렇게 되네요. 그리고 원소는 몇 개 있어요? 지금 공이 2개. 요 2개의 공을 요 4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경우의 수 느낌이 나네. 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될까요? 이거는 아직 안 배웠죠? 이게 그 2학년 때부터 선택하는 그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있죠? 확률과 통계 보면은 지금 우리 1학년 경우의 수에서는 뭐 배웠어요? 이 퍼뮤테이션하고 컨비네이션은 배웠죠. 그래서 순열하고 조합이라 그러죠. 순열하고 조합이 있는데 이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또 파이. 그리고 중복 조합이라는 H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데 요건 지금 공 2개를 바구니 4개에다가 나눠 담는 거죠. 그거는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이 H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4개의 바구니에 2개의 공을 넣는 거라서 이거는 5C2하고 같아지고, 그러면 500 나누기 200, 300 이렇게 되면서 역나면 5랑 4만 남고 10개, 10가지 경우가 있는데 10가지 경우를 다 체크를 해 봐야겠죠. 다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10가지 경우 뭐 다 할 필요 있나요? 10가지 경우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만한 경우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지금 일단 확보된 원소들만 한번 써보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는 지금 1개는 확보돼 있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B는 요거 2개는 확보돼 있고 C는 요렇게 3개는 확보가 돼 있네요. 그쵸? 근데 나머지 공 2개가 지금 여기 요 4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최소값은 그냥 나오겠네. 그쵸? 여기에 2개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2개 있으면 A, B, C는 하나도 영향 안 받죠. 그냥 이거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몇 개? 6개. 6개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최소값은 6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자, 이 바구니에 들어가면 공이 이 바구니에 들어가면 A만 올라가죠? A만 올라가고 이 바구니에 들어가면 A와 B가 동시에 올라가는 거고 이 바구니에 들어가면 A와 C가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바구니예요. 그러면 이 공 2개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서 A만 올라가는 것보다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배제를 그냥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공 2개가 요 바구니에 2개가 몰리는 경우, 또는 요 바구니에 2개가 몰리는 경우, 또는 여기에 하나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 3가지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2개가 이렇게 몰렸어. 이렇게 몰렸어. 그러면 A와 B가 플러스 2씩 해주면 되나요? A와 B에 플러스 2씩 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3, 4, 3 이렇게 되면서 곱하면 얼마인가요? 36. 아까 요거 24보다 크네요. 얘가 최대값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자, 또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 여기에가 2개가 몰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와 C가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3, 2, 5니까 얼마다? 곱하면 30인가요? 30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36보다 작네요. 이게 최대값이 될 가능성은 없고.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여기에 하나 이렇게 몰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A, B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또 AC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A는 3이 돼버리고 B도 3이 돼버리고 이게 4가 돼버리네요.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36이네요. 36. 그래서 어쨌든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36이 된다. 그러면 36이니까 얘랑 더하면 42가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 문제 못 푼 학생들은 왜 못 풀었을까요? 기억 니은까지는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킬러급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이런 문제 특징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 문제는 보통 이 기억과 니은이 단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어땠어요? 지금 요걸 고정시키는 거, 요 경우의 수를 하나 고정을 시켜버릴 수 있죠. 기억 니은에 의해서 여기는 공집합이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BC가 여기로 2개가 이렇게 몰릴 수는 없구나 라는 거 기억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니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디귿이 이제 여기 하나 이렇게 몰렸을 경우로 해서 따지는 건데 이게 사실은 10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0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계없을 만한 거를 좀 빼면 최소값은 너무 뻔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ABC가 이 상태에서 하나도 안 올라가려면 이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원소 2개가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쉽게 배제할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A만 올라가니까 좀 최대값 구하는데 손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해석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집합감형제 문제 보면은 이 경우수랑 연관성이 또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킬러급으로 나오면 거의 경우수랑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경우수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지를 다 따져서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쌤은 또 다른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